젊은 여성이 노숙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었지만 결말은 놀라웠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하기를 클릭하여 이와 같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보고 사랑에서 10년의 불운을 피하세요. 김지영은 지친 발걸음으로 도시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의 12시간 근무는 그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28세의 이 젊은 간호사는 자신의 삶이 끝없는 일과 가족 의무의 루틴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녀의 생각은 그날 돌본 환자들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불가피한 가족 저녁 식사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박영숙은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그녀가 좋은 사람과 정착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한숨을 쉬며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막기 위해 스카프를 조절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문구멍에 웅크리고 있었고 눈에 띄게 떨고 있었으며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더기였고 더러웠으며 지저분한 수염은 그에게 허름한 외모를 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거리에서 많은 노숙자들을 보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피로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의 완벽하게 구조화된 삶에 대한 반항의 충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녀는 깨닫기도 전에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저씨. 지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 친절한 제스처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의 눈, 짙은 갈색의 눈동자는 그의 얼굴의 더러움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간호사 본능이 그 남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민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우입니다. 지영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습니다. 민우 씨, 여기 밖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밤 머물 곳이 있으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가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게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샤워 시설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밤만이라도 길거리에서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민우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시나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우리 모두 약간의 연민이 필요하니까요. 자, 갑시다. 거절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잠시 망설임 끝에 민우는 지영의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영의 아파트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둘 중 누구도 이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그들의 사랑, 충성심, 그리고 결단을 시험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영이 사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젊은 간호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3층에 있어요. 그녀가 현관문을 열면서 설명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서 죄송해요.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불안한 발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영은 그가 약간 절뚝거리는 것을 눈치챘고 이 신비로운 남자의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지영은 불을 켰고 코트를 벗었습니다. 제 작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제 집이에요. 민우는 아늑한 아파트 안에서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불편함을 느끼고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그녀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동안 제가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할게요. 제 오빠의 깨끗한 옷이 있는데 아마 잘 맞을 거예요. 민우는 감사와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가서 샤워하세요. 샤워 후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민우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지영은 주방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에 휘말렸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왔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까요? 그녀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떨쳐내며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샌드위치를 준비하면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우에게는 더러움과 절망의 겹겹이 아래 숨겨진 품위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지영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수염 없이 깨끗하고 뒤로 빗어 넘긴 머리카락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빠의 옷은 약간 컸지만 그래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고마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이렇게 인간다워진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지영은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세요, 저녁 식사가 준비됐어요. 배고프실 거예요. 그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지영은 민우의 완벽한 식사 예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기와 냅킨을 다루는 방식은 현재 상황과는 대조되는 세련된 교육을 암시했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지내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지영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겠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 식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지영은 소파에 깨끗한 시트와 두꺼운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글쎄요. 내일 일은 내일 보죠. 민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죠? 저를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지영은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왜 이러냐고요? 글쎄요. 우리 모두 가끔은 삶에서 약간의 친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과 함께 지영은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것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영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신비로운 남자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과 연민을 자극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날 밤 그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그들의 길을 얽어놓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여정은 놀라움, 도전, 그리고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빛이 아파트의 커튼을 통해 새우며 들었습니다. 젊은 간호사 지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전날 밤의 사건들을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꿈이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움직임 소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낯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지영은 일어나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우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며 지영이 전날 밤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특징들을 드러냈습니다. 강한 턱선, 깊고 우울해 보이는 눈, 그리고 그의 현재 상황과는 매우 다른 삶을 암시하는 자세. 안녕하세요, 지영이 말했고 민우를 약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향해 돌아서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씨. 다시 한번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요. 지영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잘 주무셨나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잘 잤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지영씨,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루만 더 머물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 요청은 지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한 부분은 즉시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민과 이 수수께끼 같은 남자에 대한 커져가는 호기심 때문이었죠. 다른 한 부분, 이성의 목소리는 낯선 사람을 너무 믿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그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고집스러운 초인종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예요.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숨어야 할까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자기 미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제 말에 맞춰주세요. 민우가 항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영은 문을 열었고 우아한 중년 여성인 박영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왜 전화를 안 받니? 걱정되어서. 어머. 영숙은 민우를 보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지며 남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민우를 소개해드릴게요. 제 약혼자예요. 그 선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그의 공로로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지영은 그의 눈에서 혼란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첫 번째로 침묵을 깼습니다. 약혼자라고? 지영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한 번도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없잖아. 지영은 빠르게 즉흥적으로 대처하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한동안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몇 달 전에 만났고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민우는 작가예요. 새 소설을 쓰고 있어요. 민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영이 어머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 했어요. 영숙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영에서 민우로 다시 지영으로 오가며 이 모든 것이 농담일 수도 있다는 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 만났니? 지영아, 넌 항상 병원이나 여기 있잖아. 언제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서요. 지영이 끼어들었고 거짓말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우가 글을 쓰고 있었고 저는 휴식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역사가 되었죠. 영숙은 소파에 앉았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 작은 지영이가 약혼을 했다니. 그것도 작가와. 정확히 내가 상상했던 변호사나 의사는 아니지만 작가도 나름의 매력이 있겠지. 지영은 어머니의 얼굴에 보이는 감정의 혼합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영숙이 항상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꿈꿔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기대와 이 새로운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부드럽게 말하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친절하고 지적이고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고 나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공손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겠지 얘야.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단다. 하지만 왜 그렇게 비밀에 붙였니? 그리고 언제 결혼할 계획이니? 지영과 민우는 빠른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다. 영숙이 말했지만 그녀에게 1000가지의 질문이 더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이것은 축하할 일이구나.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어떠니? 네 아버지와 오빠가 민우를 만나게 되면 기뻐할 거야. 지영은 내면에서 공포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분 동안 이 거짓말을 유지하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완전한 가족 저녁 식사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민우가 개입했습니다. 저희가 가면 좋겠습니다, 박 여사님. 그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의 나머지 가족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영숙은 그의 대답에 기쁜 듯했습니다. 좋아요, 8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저를 영숙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지영과 민우를 불편한 침묵 속에 남겨두고 말이죠. 문이 닫히자마자 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민우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 왜 어머니에게 제가 당신의 약혼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우 씨. 당황해서 그랬어요. 제 어머니는 항상 제가 결혼하기를, 적절한 사람을 찾기를 압박하세요. 아마도 제 일부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었나 봐요.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요.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네요. 당신의 가족이 오늘 밤 당신의 약혼자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지영은 일어나 방 안을 초조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알아요. 이건 재앙이에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민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할 수도 있어요. 지영은 갑자기 멈춰 서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민우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영 씨, 당신은 제게 지분과 음식,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이것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 동안 연인인 척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당신은 가족에게 우리 관계가 잘 안 풀렸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질문을 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작가잖아요. 기억하세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만났고 특이한 상황에서요. 그저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생략하면 돼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며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대한 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후 지영과 민우는 다가올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다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영은 민우에게 오빠의 옷을 더 빌려주고 빠른 면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영은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거짓말로 인해 점점 더 깊은 구멍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과 상황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했는지를 보면서 그녀는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치면서 지영은 자신이 무엇에 휘말리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노숙자를 구조하는 일에서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를 약혼자로 소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왜 그녀의 일부분이 이 생각에 흥분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캐집시 30분, 지영과 민우는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지영의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커플이에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빠르게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지영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밤이 그녀의 거짓말을 유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시험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우리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박 가족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하나에 위치한 우아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현관에 다가가면서 지영은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긴장을 눈치채고 그녀의 손에 안심시키는 듯한 손길을 주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몇 달 동안 알고 지낸 행복한 커플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영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우리 연인들이 왔구나. 그녀가 외치며 지영을 껴안고 나서 놀랍게도 민우까지 껴안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모두가 민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집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값비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가구들은 사치와 좋은 취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민우가 모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의 아버지 김재훈, 위험 있는 모습의 사업가가 지영의 오빠 김준호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작은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군요. 재훈이 말하며 민우와 굳건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민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한편 준호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가라고요? 정확히 무엇에 대해 쓰시나요? 역사 소설입니다. 민우가 리듬을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17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고 있어요. 지영은 민우가 얼마나 쉽게 즉흥적으로 대답하는지에 놀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작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잘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는 놀랍게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는 천성적으로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임이 증명되었고 그의 소설 연구를 위한 여행에 대한 일화들로 가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영은 점차 긴장을 풀고 심지어 저녁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장의 순간은 영숙이 와인과 분위기에 고무되어 결혼 주제를 꺼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민우, 언제 결혼 날짜를 정할 계획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회원으로 있는 컨트리 클럽은 결혼식 예약이 몇 달씩 밀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은 와인을 마시다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약혼했다면 지금이 바로 계획을 세우기 좋은 때지. 게다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딸이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구나. 민우는 지영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선생님, 박 여사님 두 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영과 저는 우리의 결혼식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짜를 정하면 두 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대답은 일시적으로 지영의 부모님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오빠 준호의 살펴보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에게 이 갑작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완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숙과 재훈이 거실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부엌에서 지영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영아,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네 모든 친구들을 알고 있는데 이 민우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잖아. 그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약혼까지 했다고? 뭔가 이상해. 지영은 내면에서 공포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 오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우와 나는. 거짓말하지 마, 동생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잘 알아. 네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 지영이 대답하기 전에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 괜찮나요? 그가 평범한 어조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영에서 민우로 다시 지영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완벽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저 형제간의 대화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부엌을 나갔고 지영에게 불안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괜찮아요? 민우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저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오빠가 뭔가를 의심하고 있어요.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씨, 만약 지금 이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이해할게요. 제가 나가고 당신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지영은 그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부모님의 실망을 감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그 생각에 저항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대로 좀 더 계속해요. 우리는 단지 더 설득력 있게 보여야 해요. 민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는 몸을 기울여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동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술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놀랐습니다. 더 믿을만하게 보이려고요. 민우가 떨어지면서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죄송해요. 영숙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커피가 거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영숙을 따라 거실로 돌아가는 동안 지영은 심장이 1000마일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키스는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민우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그가 그녀에게 말할 때의 목소리의 부드러움 등을 말이죠. 저녁의 나머지 시간은 지영에게 일종의 안개 속에서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질문에 대답하고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엌에서의 그 키스, 그녀의 손 위에 있는 민우의 손, 그가 그녀의 삶과 가족 속에 얼마나 쉽게 어울리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집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을 때 지영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걸었고 마침내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키스에 대해 미안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더 믿을만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해독할 수 없는 감정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확실히 설득된 것 같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가족은 우리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당신의 오빠는 이미 의심하고 있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저 누구도 다치지 않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들은 근처의 공원에서 멈춰 섰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은 서늘했고 지영은 약간 떨었습니다. 말없이 민우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이 중얼거렸고 그의 제스처에 놀랐습니다. 지영 씨, 민우가 말했고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저에 대한 어떤 것이요. 지영의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들어온 이 신비로운 남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데요? 그녀가 물었고 동시에 대답을 두려워하고 갈망했습니다. 민우는 마치 어려운 고백을 준비하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순간 근처를 지나가는 앰뷸런스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민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소음이 사라졌을 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잊어버려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지영은 민우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는 아직 그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지영은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모르던 남자에 대해 진짜 감정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들 사이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영은 민우의 재킷을 벗어 그에게 돌려주었고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려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 저녁 식사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죠.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영은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침묵을 깼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해주셨어요. 당신의 친절을 남용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그가 떠나려는 생각에 갑자기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제발요, 머물러 주세요. 적어도 오늘 밤만이라도요. 늦었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일은 머물 곳을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삶에 계속 끼어들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우에 대해 정말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거실에서는 민우도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그녀의 친절함과 그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를 머물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밀의 무게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지영이 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갓 내린 커피 향기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오자 민우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해하지 않았기를 바라요. 뭔가로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지영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민우가 공간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너무나 가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있어서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지영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앞에 커피 2잔을 들고 앉았습니다. 맞아요. 지영 씨,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거짓말 계속될 수 없어요. 당신의 가족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당신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영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아요? 그저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놀라운 여성이에요, 지영 씨.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약혼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감사와 그녀가 이름 붙이기를 두려워하는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민우는 손을 뗐고 지영은 즉시 그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을 거예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실 건가요? 머물 곳이 있나요? 민우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전에도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지영은 민우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시게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세요. 적어도 안정된 곳을 찾을 때까지는요. 지영 씨,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이미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제발요. 지영이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게다가 갑자기 사라지신다면 제 가족은 더 의심할 거예요. 민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일자리를 찾고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 후 며칠은 지영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존재하지 않는 결혼식 계획에 대해 흥분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편 거리를 두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고 이는 지영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매일 그를 보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 지영은 그의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진실이고 부분적으로는 허구라고 의심했습니다. 은 그녀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핑계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의 친밀함과 웃음을 갈망했습니다. 민우는 약속대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그는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면접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지영은 그가 튼튼한 교육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삶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바꿔놓았는지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와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외쳤고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준호 오빠?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해, 지영아. 민우에 대해서. 지영은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에 대해 무슨 일이요?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해봤어. 그리고 내 약혼자에 대해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그가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지영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녀가 지난 몇 주 동안 쌓아온 연약한 행복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구멍에 말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자.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파트로 가자.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지영은 자신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준호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빠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민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영이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민우가 아파트에서 자신의 악마들과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그의 과거로부터 소식을 가져왔고 이는 지영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던 새로운 삶을 위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영은 자신이 영원히 그녀의 삶을 바꿀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와 민우가 이 폭풍에서 함께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그들을 마침내 갈라놓을 시험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정막 속에서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불길한 전조처럼 울렸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아파트 문을 열었고 준호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형제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팽팽했고 말하지 않은 비밀들과 곧 드러날 진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들어서자 그들은 민우가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긴장해 보였으며 마치 폭발할 것 같은 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것 같았고 세 명의 주인공들은 감정이 교차하는 시선들로 가득 찬 삼각형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지영이 겨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의 자세는 도전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러 온 거잖아, 매형.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비꼼은 분명했고 민우는 그 단순한 단어의 무게에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제발요. 지영이 개입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에 관한 건가요? 준호는 재킷에서 봉투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야, 지영아. 네, 소위 약혼자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내가 발견한 것은 흥미롭더라고. 최소한으로 말해서. 지영은 봉투를 두려움과 함께 바라보았다가 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인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보고 그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민우, 이게 다 사실인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수치심 그리고 다른 무언가, 아마도 뉘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영 씨,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준호가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내 동생에게 거짓말했다는 걸? 그녀를 이용해서 숨었다는 걸? 아니요. 민우가 외쳤고 지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영 씨, 나는... 하지만 지영은 그에게서 물러섰고
그를 떠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모순된 생각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 속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보낸 순간들, 민우에게서 보았던 친절함, 그들 사이에 형성된 연결을 기억했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영아,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준호가 항의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더 숨기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제발, 준호 오빠. 지영이 간청했고 눈물이 그녀의 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약속해요. 준호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에게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그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있을 거야. 그가 나가기 전에 경고했습니다. 민우와 지영이 단둘이 남게 되자 침묵이 그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민우가 말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지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죠? 그녀가 간단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민우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지영이 그의 긴장의 표시로 인식하게 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게 되면 당신이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가족과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나는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거짓말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당신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지영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믿었어요, 민우 씨. 당신을 제 삶에 들어오게 했고 제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알아요. 민우가 말했고 그녀 옆에 앉았지만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에 대해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하지만 지영 씨, 당신은 제 감정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해요.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은 제가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진실된 것이에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말을 믿고 싶어하는 자신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이번에는 진실만 말씀해주세요. 민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몬테로 가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업 왕조였죠. 저는 사치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기대 속에서도 자랐어요. 제 아버지, 그는 항상 제가 그와 같기를 원했어요. 비즈니스에서 무자비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냉담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저는 항상 달랐어요. 저는 문학, 예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항상 그에게 실망의 원인이었죠. 민우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주었어요. 가족 기업에 완전히 관여하거나 아니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거나. 저는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업을 더 윤리적으로, 이익보다는 사람들의 복지에 더 중점을 두도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영이 부드럽게 물었고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업이 불법적인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돈 세탁,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심지어 더 나쁜 일들도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는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죠. 받아들이고 계속 나아가거나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민우는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지영이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걱정의 흔적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당국에 제출하려고 했죠. 아버지는 어떻게든 알아냈어요. 카밀라와의 결혼식 전날 밤, 사실
그것도 정략 결혼이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였죠. 그는 만약 내가 그 증거를 제출한다면 가족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는 나를 모든 범죄에 직접 연루시키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영은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쳤어요. 민우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조금 가지고 사라졌어요. 몇 달 동안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았죠. 여기에 오기 전까지요. 글쎄, 나머지는 당신이 아시는 대로예요. 그는 지영을 바라보며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지영 씨, 저는 새로 시작할 기회를 보았어요.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요. 당신에게 거짓말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실된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완벽한 상속자나 무자비한 사업가인 척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저 자신일 수 있었죠. 지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민우를 껴안고 그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여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전에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당신이 나를 거부할까봐, 당국에 넘길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가족과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거짓말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어요. 지영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우는 그 질문에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여동생 소피아였어요. 가족 중 유일하게 저를 항상 지지해준 사람이죠. 그녀는 이 몇 달 동안 저를 찾고 있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버지가 몇 주 전에 심장마비를 겪으셨어요. 병원에 계시고 위중한 상태예요. 저를 보고 싶어 하세요.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민우가 인정했습니다. 제 일부는 그를 대면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어 해요. 다른 일부는 계속 도망치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더 복잡한 게 있어요, 지영 씨.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무언가가요. 무엇인가요? 지영이 물었고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진실되고 깊이 있게요. 그리고 당신을 잃을 생각, 내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나를 미워할 생각이 내 과거에 맞서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지영은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속임수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그 고백에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도 민우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우, 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의 끈질긴 소리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영아, 어디 있니?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어. 우리는 병원에 있어. 빨리 와줘, 제발.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그녀의 반응에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예요, 지영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를 당하셨대요. 병원에 계세요. 민우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갑시다. 그가 차 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지영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그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의 고백과 그에 대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둘 다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운명의 반전이 그들을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가족의 비밀들을 풀어나가는 상황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안과 불확실성 사이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영과 민우의 삶을 둘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시킬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지영과 민우가 도착했을 때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독제 냄새와 모니터의 삐삐 소리, 서두르는 목소리들이 공기를 채우며 긴장과 긴급함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영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고 민우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제 아버지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재훈이요.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에 빠르게 입력했습니다. 네, 김재훈님은 4층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대기실에 계세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녀를 따랐고 그의 존재는 위안과 복잡함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지영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우 씨, 아마도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가족이. 민우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하시면 여기 있을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지영은 끝없어 보이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대기실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아, 영숙이 외치며 일어나 딸을 껴안았습니다. 오, 얘야, 네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지영이 목소리에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준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사고였어. 회의에서 나오시다가 술 취한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무시했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대. 지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해, 얘야. 네 아버지는 강한 분이시잖아. 그 순간 한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가족분들이신가요? 그가 물었고 모두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 박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재훈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위중합니다. 내부 출혈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려되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합병증인가요? 준호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재훈님은 긴급히 수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서 우리의 보유량이 제한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지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기증할 수 있어요. 저는 간호사라 제가 적합하다는 걸 알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지영 씨.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기증자가 필요할 겁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 중에 적합한 분이 계신가요? 영숙과 준호가 시선을 교환했고 지영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지영의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눈썹을 찌푸렸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 아버지와 제가 같은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들도. 그녀는 말을 멈추었고 갑자기 깨달음이 기차처럼 그녀를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설명을, 그녀의 마음이 갑자기 이해한 것에 대한 부인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순간 10살은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네가 이렇게 알게 되길 바라지 않았어. 무엇을 알게 되기려? 지영이 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아, 재훈, 아버지. 그분은 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야. 지영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목소리들이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미지들, 아버지와의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의심과 혼란의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숙이 부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 네 아버지와 나는 잠시 별거 중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지. 내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재훈과 나는 화해했어. 그는 너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결정했어.
너를 자신의 딸로 사랑하기로 했지.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 지영아. 그는 너와 준호를 결코 구별하지 않았어. 지영은 발 밑에 땅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 그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요? 누구세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어. 우리는 짧은 로맨스를 가졌지.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사라졌어. 다시는 그에 대해 듣지 못했지. 지영은 가족에게서 멀어졌고 공간과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갔고 마음은 대답 없는 질문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발코니를 발견하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고 지영은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는지 몰랐지만 갑자기 옆에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지영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이 뛰어나가는 걸 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영은 그의 팔에 몸을 던졌고 그의 포옹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꽉 안았고 그녀가 울 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쉿, 괜찮아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흐느낌 사이에 지영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수혈의 필요성,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요. 민우는 조용히 들었고 그의 포옹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살짝 물러나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 씨, 그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당신 곁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최근의 거짓말과는 대조되는 진실성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우가 그녀의 닻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그의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고 부드럽게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지영씨.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는 모든 단계에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병원 발코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둘 다 그들 사이에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과 비밀, 그리고 밝혀진 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상호 이해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뭔가를 말하려 할 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준호가 발코니 입구에 나타났고 민우를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영아,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아버지에 대해서.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에게서 마지못해 떨어졌습니다. 곧 갈게요. 그녀가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는 채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를 따라가기 전에 그녀는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기 계실 수 있나요? 당신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알지만. 민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필요할 때 여기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지영은 준호를 따라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 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김 가족 여러분, 의사가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씨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수혈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지영이, 그녀가 적합한 이유는 제가 그의 생물학적 딸이기 때문이에요. 지영이 말을 마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를 살리는 거예요. 정 박사는 가족에 밝혀진 사실에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영 씨, 준비가 되셨다면 기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지영은 의사를 따라 나섰고 가족을 대기실에 남겨두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재훈에 대한 걱정, 그녀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밝혀진 사실의 충격, 민우에 대한 그녀의 감정의 혼란, 모든 것이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기증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민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또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과 그녀의 가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의 전화, 아버지에 대한 소식, 모든 것이 중요한 시점에 수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색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기증 후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나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어떠세요? 그가 목소리에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영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저 약간 어지러울 뿐이에요. 가족 소식 들으셨나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정 박사님이 조금 전에 지나가셨는데 낙관적으로 보이셨어요. 그 순간 영숙이 대기실에서 나왔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영과 민우를 함께 보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지영아, 얘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혈이 효과가 있대. 네 아버, 재훈이가 잘 반응하고 있어. 지영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민우를 바라보았고 마치 그의 존재를 이제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저 지영을 위해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지영 씨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고 간호사들의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와 먼 거리의 기계음만이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영숙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과 네가 많은 질문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답할 것을 약속해. 하지만 지금은 네 아버지와 함께 가주겠니? 재훈이. 그가 깨어났고 널 찾고 있어. 지영은 심장이 한 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밝혀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재훈이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고 그리고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게요. 민우가 확신을 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를 따라 재훈의 병실로 향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아버지를, 왜냐하면 생물학과 상관없이 재훈은 항상 그녀의 아버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눈은 열려 있었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재훈이 그녀를 보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 재훈의 손을 자신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재훈은 지영이 전에 본 적 없는 사랑과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내 지영아, 용서해 주렴. 우리가 훨씬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용서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항상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재훈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딸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지영이 대답했고 눈물이 자유롭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복도에서 민우는 여동생 소피아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소피아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어,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셨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 제발 와줘야 해. 민우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과거, 그의 가족, 그가 떠나온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영, 그가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었고 그녀는 지금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 여기 있어.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 민우야, 제발. 소피아가 간청했습니다. 일이 어려웠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민우는 눈을 감았고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재훈의 병실에서 나왔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의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민우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를 키운 가족과 그의 인생을 바꾼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지영 씨,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 있는 긴장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 씨?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그가 직면한 어려운 결정에 대해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대화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둘 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게 할 것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민우가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의 주위에서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기대에 차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여전히 재훈과의 만남으로 인한 감정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 민우가 속삭이듯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지영은 민우를 위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과거에 대해 들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눈에 있는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민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그녀의 이해에 감사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피아, 제 여동생이 가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와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대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가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예요, 민우 씨.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우는 그녀의 관대함에 놀라워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의 가족은요? 이 순간에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지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가족이 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것이 필요해요, 민우 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해요. 민우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지영을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가득 찬 키스였습니다. 감사, 사랑, 그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공유된 슬픔. 돌아올게요. 민우가 떨어지면서 약속했습니다. 제 가족과 일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맹세해요, 지영 씨.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눈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민우 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요, 그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어도 정직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저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요.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없어요. 민우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약속을 어기면 잃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그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지영 씨.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장벽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포옹과 부드러운 키스를 나누고 민우는 떠났고 지영을 병원 복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재훈에 대한 걱정과 민우와의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편 재훈의 병실에서는 영숙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준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지영이는 오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어머니, 준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영숙이 대답하기 전에 지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갑작스러운 침묵과 어머니와 오빠의 죄책감, 어린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직감은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준호는 시선을 교환했고 마침내 영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얘야,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 네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서.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데요, 어머니?
제발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생물학적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가 아니었어. 그는 최 알렉산더야. 그 이름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발 밑에 땅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반복했고 그녀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래, 영숙이 확인했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그는 내 이복 오빠야. 지영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 함께 나눈 순간들의 이미지, 키스들, 약속들, 모든 것이 새롭고 끔찍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스꺼움을 느꼈고 충격과 공포가 그녀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착오가 있을 거예요.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지지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내가 민우를 조사했을 때 알게 되었어. 최라는 성씨, 날짜들, 모든 것이 일치했어. 지영은 가족에게서 멀어졌고 공간과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방에서 뛰쳐나왔고 어머니와 오빠의 부름을 무시한 채 병원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목적지 없이 달렸고 마침내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정과 혼란스러운 생각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금지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니. 한편 민우는 최 가문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억압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가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그녀가 말하며 그를 꽉 안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가 계속 널 찾으셨어. 민우는 여동생을 따라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한때 위험있고 권위적이었던 최 알렉산더는 이제 병으로 쇠약해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를 보자 그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내 아들아,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민우는 침대로 다가갔고 상반된 감정들이 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침을 했고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민우야, 내게 할 말이 너무 많구나. 내가 바로잡아야 할 실수들이 너무 많아. 민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고 그의 마음은 수년간 쌓인 원망과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연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그가 시작했습니다. 나는 권력과 돈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지. 내 가족까지도.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수년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가 계속했습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세운 제국, 내가 모은 재산, 죽음의 침대에 혼자 누워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눈을 뜨고 아들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실수로부터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민우야.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라.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들이. 민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비밀들이요? 알렉산더는 다시 기침을 했고 소피아가 서둘러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신 후 그는 계속했습니다. 수년 전 나는 바람을 피웠다. 멋진 여자와의 짧은 관계였지.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겁에 질렸다. 이미 결혼을 했고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제국이 있었지. 그래서 도망쳤다. 그녀를 버렸다. 민우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여동생이 하나 더 있다, 민우야.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태어나기도 전에 버린 딸이. 민우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즉시 지영에게로.
그녀가 어머니와 알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해 말했던 이야기로 날아갔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그가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관계를 가졌던 여자 말이에요. 알렉산더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에 놀란 듯했습니다. 박영숙, 그가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이었다. 민우는 갑자기 일어섰고 공포와 믿을 수 없음이 그의 내면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소피아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오빠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그 여자를 알아. 하지만 민우는 거의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영에게 그들이 함께 나눈 순간들에 서로에 대해 발전시킨 감정들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 끔찍한 밝혀진 사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봐야 해요. 그가 갑자기 말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야, 기다려. 알렉산더가 불렀지만 그의 아들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택의 복도를 달려나가 거리로 나왔고 채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운전하면서 그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들의 혼란이었습니다.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금지된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니. 한편 병원 옥상에서 지영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적인 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뺨을 타고 자유롭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영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게 너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알아.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민우가 정말로 제 오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켓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우를 조사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됐어. 최 가문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유명해. 최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날짜를 봤을 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했어. 지영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DNA 검사요? 어떻게요? 내 칫솔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민우의 샘플도 구했어. 결과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 준호가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 지영아. 민우는 내 이복 오빠야.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미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오빠? 그녀가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준호는 그녀를 안아주며 할 수 있는 위로를 제공했습니다.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야, 동생아. 우리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옥상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통, 혼란, 그리고 이제 금지된 것임을 아는 사랑. 지영씨,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준호에게서 떨어져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 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우 혜씨, 지영이 대답했고 눈물이 다시 그녀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사랑과 고통이 그들의 시선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준호는 순간의 강도를 느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두 분을 혼자 두겠습니다. 그가 말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민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영과 민우는 옥상에 홀로 남겨졌고 차가운 아침 바람이 그들의 옷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감정의 폭풍을 반영하는 듯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영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영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멈추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가 시작했고 감정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관계에 대해, 당신에 대해. 지영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 씨? 어떻게 우리가? 그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에 대해 발전시킨 감정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그녀를 향해 또 한 걸음 다가갔고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욕구와 그들의 상황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영 씨. 하지만 난 그냥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 중요해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갈등을 보았습니다. 저도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 없어요, 민우 씨.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형제지간이에요. 민우가 말을 마쳤고 그 단어는 그들 사이의 판결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그들의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 이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시간.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우 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지요. 민우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인생에서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형제든 아니든 저는 제 인생에 당신이 필요해요. 민우는 그의 마음이 동시에 깨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할게요, 지영 씨.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가능한 방법으로요. 그들은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이 느끼는 모든 것이 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말 없이 민우는 돌아서서 옥상을 떠났고 지영을 그녀의 생각과 눈물과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민우가 문을 닫자 지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찾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복잡함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영은 민우의 약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서로의 삶에 남아있을 것이며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났고 그 운명의 날 이후 병원 옥상에서의 사건 이후 지영과 민우는 서로와 그들의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병원 일에 몰두했고 추가 근무를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했습니다. 집에서는 민우에 대한 기억들이 모든 구석에서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재훈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강했지만 김 가족 내에는 아무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새로운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편 마지못해 최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 고백 일주일 후에 사망했고 민우와 소피아에게 둘 중 누구도 확실히 운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업 제국을 맡겼습니다. 민우는 낮에는 비즈니스 회의를 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지영에 대한 기억과 그들의 사랑의 불가능성에 시달렸습니다. 가을에 비 오는 오후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되었습니다. 지영은 병원에서 휴식 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갔다가 모퉁이를 돌다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녀가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고개를 들어 민우의 눈과 마주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영 씨, 그가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주변의 비와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시한 채 그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영이 겨우 물었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남고 있죠. 그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고 있어요. 불편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고 말하지 않은 말들과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 씨, 민우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공간을 주기로 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그리웠어요, 매일. 지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민우 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민우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들이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을 의식하고 멈추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좀 더 사적인 장소에서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우와 단둘이 있는 것이 그녀의 결심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가까이 있고 싶은 욕구, 그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를 보고 싶은 욕구는 어떤 주의보다도 강했습니다. 한 곳을 알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는 그들을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안내했고 비 때문에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앉았고 그 나무가 그들을 이슬비로부터 부분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재훈 아저씨는 어떠세요? 민우가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좋아지고 계세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회복 중이에요. 그는 강한 분이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지영씨, 그의 회복 기간 동안 당신 곁에 있지 못해 죄송해요. 전화하고 싶었고 방문하고 싶었지만 알아요. 지영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당신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래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씨, 당신 없이 보낸 이 몇 달은 지옥 같았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히 형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 저는... 잠깐만요.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말을 마치게 해주세요. 우리 상황이 복잡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요.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민우 씨. 하지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서로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단순한 접촉이 그의 온 몸에 전기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로, 형제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보는 거예요.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서로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마도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해서 서로를 정말로 알아가는 거죠.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고 부드럽게 내리는 비가 그들 주변에 떨어지며 공원 한가운데서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은요? 지영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루고 계세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가 말을 고쳤고 지영이 그 단어에 약간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원하지 않았던 기업 제국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영이 말을 마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평생 그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다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지영은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민우 씨? 그 질문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소설뿐만 아니라 실제 이야기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쓰고 싶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민우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과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당신을 맡기게 하지 마세요.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지지에 놀라고 감사해 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영씨. 그 말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고 서로 간의 이해와 그들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연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민우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모든 일이 있었던 후에 힘들었겠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일은 제 마음을 바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때로는 제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도망치고 있다고 느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이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어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몇 번의 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항상 주요 주제는 피했어요. 우리 모두 완전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대화를 나눌 때가 되었을 거예요. 민우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지영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 가족과 우리 가족과 저와 함께 그들을 마주하시겠어요? 민우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요, 지영씨.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영은 민우에 대한 감사와 애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날씨가 그들의 마음속 변화, 폭풍 후 한가운데서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민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요. 형제로 친구로.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가서 그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기대 없이, 압박 없이. 그저 서로를 알아가는 두 사람으로서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흥분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거 정말 좋아요.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비에 젖은 옷을 털어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카페를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지영은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강하고 부인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상황의 복잡성을 견딜 수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도전, 계시, 어려운 결정으로 가득 찬 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아늑한 카페로 들어가면서 갓 내린 커피 향과 부드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 찬 이곳에서 그들은 이 평화와 연결의 순간을 즐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창가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꿈과 두려움, 각자를 만든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 사이에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형제 간의 유대, 꼬리표와 기대를 초월하는 연결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이 마침내 카페를 나왔을 때 둘 다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도전과 어려운 결정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민우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고 흥분과 평온함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내일이요.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 그들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운명이 그들을 위해 여전히 몇 가지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새로 발견한 유대를 시험하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할 놀라움들이었습니다.